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검찰은 도착 직후 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등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둔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6, 17세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영하권을 나타내는 등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와 함께 개발 특혜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입국한 현장 모습 전해주시죠.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탄 항공기가 조금 전 5시에 이곳 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40분 정도가 지나서 이곳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남 변호사는 앞으로 받을 조사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할 당시와 같은 차림의 남 변호사는 이후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내일쯤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곧장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곧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제기된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700억 약정설이나 50억 클럽설 등 이에 대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 4명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면서 수사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는 미국에서부터 6년 전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변호를 맡았던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참석합니다. 야당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 후보라며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언한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기도 국감에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연결고리,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을 행안위에 긴급 투입하는 등 의혹의 몸통은 이 후보란 점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그 근거를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달 말까지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하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반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국감에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수모당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도 대장동 TF를 출범시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돈 받은 인사 중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옵니까? 모두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고발사주 TF도 함께 발족시키며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후보의 의혹을 캐물으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회부 임성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 기자, 미국으로 도피했던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 2시간 전쯤인 새벽 5시에 우리나라로 입국했습니다. 네. 남 변호사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에 들어가 검찰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데요. 예. 이 자신에게 집중된 여러 의혹이 쌓여가자 직접 해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가 한국에 도착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잠깐 보셨는데요. 네. 일단 남 변호사는 입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도 공항에 나가 남 변호사를 기다렸는데요. 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여러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연신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남 변호사는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곧바로 조사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남 변호사는 미국 출국 과정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 한국에 들어와선 코로나 검사 음성이 나와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따라 검찰에 체포된 남 변호사는 오전 중 곧바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조사를 받았는데 이 남욱 변호사의 귀국이 어떤 검찰 수사의 전환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지금 검찰 수사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 의존하다 보니 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700억 원 약정설이나 네. 50억 클럽설 등 의혹은 무성한데 그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줄 인물이 없었습니다. 만약 남 변호사가 사업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 제출할 경우 앞으로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도 1,000억대의 배당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남욱 변호사도.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수사에 협조할까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일단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인물들이 최근 서로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요. 남욱 변호사도 결국 살 길을 찾을 거란 분석입니다. 예. 특히 1,2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이른바 그분이 누군지를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키맨 4인방의 신병은 확보가 됐습니다. 검찰 어떤 부분에 집중할까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붙은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재판에 넘기려면 남은 이틀 동안 결정적인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 남 변호사가 귀국했으니 곧바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정영학 등 이 이른바 4인방과 대질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과연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죠. 네, 맞습니다. 그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엔 일단은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높은데요. 예. 지난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단계에선 다른 의혹 수사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배임죄로 기소되면 이어서 당시 사업 결재권자였던 이 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 수준의 공세를 예고한 국민의힘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어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감에 대비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계자, 기획자, 몸통이면서도 거꾸로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 지사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네. 이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민주당도 방패 전략을 구사할 텐데 어떻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나요, 전략을? 네, 그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을 오히려 깨끗이 해소할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 핵심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결탁이다, 이런 주장을 유지하고 있죠. 이 자신의 언변 등으로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 사회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현재 서울은 몇 도 보이고 있나요? 네, 서울은 현재 3.2도 보이고 있는데요. 평년 기온보다 8도가량을 밑돌며 오늘 아침도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며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잠시 주춤하다가 수요일 아침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리다가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전북 서부에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영남 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전 17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거리두기와 함께 16에서 17세의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국민 70% 접종 완료의 목표가 이번 주말 달성 가능해지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16에서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2번 맞는데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지참해야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 청소년 89만 8천여 명 가운데 55%가 넘는 인원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왔던 임신부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예약을 완료한 2,573명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저녁 8시부터 12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 달 1일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본 조건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70% 접종 완료의 목표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은 64.6%로 집계됐는데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이번 주말에는 거뜬히 70%를 넘어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모든 국민과 함께 소망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전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마지막 거리두기에 끝까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서 이 경찰관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호소했는데요.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입니다. A 경사는 유서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대목에선 상사와 동료에 대한 깊은 원망도 드러냈습니다. 사건 자료도 정리를 해가지고 팀원들한테 전달해서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자기가 책임이 좀 많이 무겁다. 유가족은 A 경사가 심한 스트레스로 지난 봄보다 체중이 20kg 가까이 빠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숨진 A 경사가 평소 성격이 적극적이고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동료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부당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백화점 천장에서 물이 콸콸 새는 영상이 SNS를 타고 퍼졌는데요. 이 백화점의 점장과 부점장 등 수장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점포의 연매출은 2조 원에 달했는데 위상 하락을 우려한 쇄신 인사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일하던 직원들은 급히 자리를 피하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지하 슈퍼마켓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타고 퍼졌습니다. 천장에 있는 그 배관이 오래된 배관이 이제 탈락이 되면서 일부 누수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 당일날 바로 영업 중단을 하고 배관 교체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며칠 뒤 이곳 점장과 부점장 등 수장이 전격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세계 임원 직급인 이들은 각자 다른 부서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작년 연매출 2조 원을 넘겨 국내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랜드의 기여도가 큰 지점인 만큼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신세계 백화점 측은 배관이 노후화돼 이음새 부분이 떨어진 것이라며 구조상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이, 내일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이후 우리 정부 외교 라인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수장이 오늘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과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습니다. 지난 5월 도쿄 회동 이후 5개월 만이고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워싱턴에서 협의를 이어갑니다. 종전선언 등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준비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또 종전선언 문제도 지금 중요한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의중을 대변하는 조선신보 편집국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아이까지 포함된 미국 선교단 17명이 무장괴한에 납치됐습니다. IT는 지난 7월 대통령이 사저에서 암살될 정도로 치안 부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거리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어린이가 포함된 미국인 선교단 17명이 이곳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습니다. 보육원을 짓고 귀국하는 선교사들을 내려주러 공항에 가던 중 피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행 중 한 명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른다는 글을 메신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행을 납치한 무장단체 400마오조는 지난 4월에도 신부 5명과 간호사 2명을 납치해 악명을 떨쳤습니다. 원한보다는 몸값을 노린 범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르토프랭스는 범죄 조직이 도시 절반을 통제한다고 추정될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합니다. 지난 7월엔 조브넬 모이지 대통령이 사저에서 괴한에게 암살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IT에서 올 들어 8월까지 328명이 납치됐다며 2020년 한 해 납치된 238명 기록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역시 1,200원에 육박하고 있어 체감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 경제의 기름값 부담이 높아지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0달 동안 2차례에 걸쳐 15%와 7%씩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첫날 350억 원의 매출로 신기록을 세웠던 국내 최대 미술축제 한국국제아트페어가 닷새간 약 650억 원의 매출로 어제 폐막했습니다. 역대 최고액으로 MZ세대라고 부르는 20, 30대가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수년간 한국 미술 시장을 달군 단세카와 이우환, 정상화, 박서보 등 거장의 작품을 보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가수 출신으로 6점의 작품을 전시하며 작가로 도전에 나선 솔비, 권지한 작가의 작품도 모두 완판. 제 작업은 저스트 케이크 피스 오브 홉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케이크를 현대인의 추상으로 비유해서 작업한 작품입니다. 온라인 뷰잉룸은 최근 미술 시장을 주도하는 MZ세대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이용자 수도 4,500여 명으로 예년보다 25%만큼 늘었는데 그만큼 미술품 구매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미술 작품 보는 거를 힐링으로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힐링하려고 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 가격이 비교적 낮은 소품 위주로 구매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 크기와 재료, 제작 연도 등을 특정하는 등 구매력이 넓어졌습니다. 키아프에 보시면 MZ세대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들로 올해 20회인 키아프는 내년 세계 3대 아트페어인 영국 프리즈와 공동 개최를 통해 아시아 시장의 중심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중국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헝다 사태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3분기 성장률은 5%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2%, 5%로 집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많은 오염수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통감했다고 말해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 오염수를 한 차례 거르고서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추고 나서 바다로 방출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방류는 2023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한밤중에 호주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더니 어떤 일을 벌였는지 직접 보시죠. 호주 입스위치의 상가. 웬 트랙터가 인도를 넘더니 그대로 가게로 돌진해 진열장을 산산조각냅니다. 금고라도 훔치려는 걸까요? 하지만 육중한 트랙터의 팔에 딸려 나온 건 오토바이 2대.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그마저도 경찰이 추격해오자 버리고 줄행랑을 칩니다. 범인은 기찻길을 넘나드는 위태로운 추격전 끝에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트랙터도 훔친 물건이었다니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버린 일치곤 스케일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브라질 남부 상파울루에선 요즘 거대한 벽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큼이나 재료가 조금 독특하다고 하네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건물 외벽이 회색빛 벽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감 대신 아마존 열대우림의 불탄 나무에서 모아온 재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아마존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작업에 나섰다는데요. 아마존은 벌목과 화재 등으로 하루에만 축구장 3,300여 개 면적이 파괴되고 있다고요. 위기에 빠진 지구의 허파 아마존.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며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잠시 주춤하다가 수요일 아침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리다가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전북 서부에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7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며 춥겠고요. 큰 일교차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염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물 섭취를 통해 건조해진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침구류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세탁을 통해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카펫과 러그는 먼지가 많이 나는 소재이니만큼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비염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비염 예방 수칙을 통해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